하늘을 거닐던 구름이 잠시 몸을 놓이는 깊은 산골. 어디에 있나 보자. 산속이라 금방 찾아질라나 어쩔라나. 저 헛개로 이서 한번 가봐. 있나 없나 가보자고. 이? 정적을 깨는 건 산길이 버거운 최승호 씨와 여기 있다 여기. 이거 봐. 많잖아. 이게 치가 아니야 이게. 칡통쿨. 아버지 최재용 씨다. 칡갈자 써하고 갈룡이라고 그래. 칡순 보고 사슴뿔 보고 녹용이라고 하잖아. 그만큼 이게 영양가 많다는 얘기요. 이게 오리봉나무 이파리요. 약초에 밝은 걸 보니 산꾼인가 싶었는데 다른 풀보다 다른 나무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편하게 사료주면 안 돼요? 아니요. 자연식으로 크는 애들은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걔들 병나. 아버지 유별나. 아니요. 일반한 게 아니라 사실 맞는 소리요. 자, 이거 봐. 여기 있다. 홍제 있나 아주. 자, 걔다. 조선시대에 사약 재료로 쓰였다는 독초를 발견하자 쾌재를 부른다. 야, 이거 정말 있다. 독성이 강해 유통조차 금지된 식물 자리공. 사람 먹으면 완전 그냥 큰일 나. 이거 먹고 욕본 사람들 많어. 이게 도라지인 줄 알고 먹었다. 119 실려가고 난리나. 이거 먹었다니. 산꾼이라면 필요 없는 것이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버지? 아니요. 이건 해야지. 이것도 무거운데? 아, 갖고 와, 그냥. 아이고, 나 젊었을 땐 이런 놀러 다녔어. 요즘은 이 힘드는 일을 많이 하니까 힘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찾지 않는 식물들을 줄줄이 아들에게 지우고 산을 내려오는 부자.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잔디옷을 입은 산꼭대기. 흑염소가 뛰노는 이 푸른 농장이 재용 씨 부자의 일터다. 우리 애들 특식주라 가 특식. 거슨 이리 와. 잭슨 이리 와. 채취한 식물들을 한아름 들고 부자가 향한 곳은 돼지 축사. 꽃순과 잭슨이란 이름까지 가진 농장의 귀한 녀석들이다. 이거, 그렇지. 야, 이제 일어나 봐. 예, 저. 야, 맛있어? 야, 먹어. 독초인 자리공은 이들의 특식. 돼지는 뱀에 물려도 깨딱도 안 해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고 있어. 그 장록에 있는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요. 그 면역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지. 놀라운 건 뛰어난 해독 능력만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식사에 돌입한 녀석들. 이게 돼지 푹 싸먹는 소리요. 아이고 기가 막히다. 돼지가 풀을 뜯는 신기한 광경이 이곳에서는 흔한 일. 아들 승호 씨의 정성스런 보살핌 덕분이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풀 뜯을 줄 몰라서 제가 알려줬어요. 옆에다 놓고 입이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뜯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풀 먹는 건 줄 알고 애들도 따서 그렇게 휘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 풀 먹는 훈련을 시켰어요. 면역성도 올라가고 풀만 먹어서 살 잘 찌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번엔 오리나무잎. 이 특식을 기다리는 녀석은 누굴까? 또 들어와 일로. 여기서 찍으라 여기서. 숨어서. 숨어 찍어야지. 그냥 우도 아니야. 고개를 빼꼼 내밀고 조심스레 다가오는 녀석들. 작은 움직임과 소리에도 예민한 흑염소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만찬을 즐기는 녀석들. 특식을 모두 빼앗길까 어느새 큰 소리를 내며 또 다른 무리가 우르르 달려든다. 아이고 지금들 허발 대시한 거 먹어야 되네 아주. 뭘 빨리 먹기나 해요. 아이고 양 저기 있잖아 이거 하얗게. 쟤들은 원래 저렇게 염소고 양은 함께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쪽 봐. 거위가 뒤뚱대며 풀 속을 거닐고 그거 봐. 아주 단단히 미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굴인데 움직인다. 움직여 하나. 이 의자 보인다. 특히 봐봐 여기 있어. 하나.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봐. 자 기가 막히다 이거 봐. 털이 막 움직여. 엄마가 집 백화점에서 다저 집어 뜯어서 뽑아 새끼들 키우려고 그래 크는 거야. 갓 태어난 토끼가 함께 사는 곳. 우리 다 우리 가족인데 염소도 있지, 소도 있지, 거위도 있지, 토끼도 있지, 기러기도 있지, 뭐 닭도 있지, 뭐 칠면조 있지. 뭐 몇 가지요 지금? 8가지요? 이 말이도 또 있어 있는데 야 이 안 올게. 하여간 동물농장이야 동물농장. 1981년 초 정부에서 내놓은 낙농인 지원 사업에 뽑힌 재용 씨는 축산업 선진국 뉴질랜드로 향했다. 그곳에서 재용 씨는 초원을 뛰노는 가축들을 차원받고 서슬퍼런 25에 도전장을 던졌다. 81년도 그때 무렵에 이 초지 만들 때 사람들 나보고 전부 다 미쳤다고 했지. 가구 여기다 무슨 초지를 하느냐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안에 모든 게 짐승이고 다 똑같아. 스트레스 받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나는 동물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보면 너무 행복한 거 있지 내가 행복하게 그걸 키우는 거요. 그렇게 농장 키우는 재미로 40년이란 세월을 훌쩍 보냈다. 그래? 당신 어찌 오고 왔냐? 어찌 왔어? 토끼 새끼 낳았다 이걸 내가 구경 와봤지. 아, 그랬어? 예. 뭐다 왔어? 저기 오리봉나무하고 뭐 참나무 이파리 이거 저 염소 주라고. 아 풀도 많은데 왜 풀 애들 그 여기 다 뜯어먹는 거 뭘 그것까지 또 캐다 주느냐고 우리 어려운데. 뭐라? 그거 아니오. 특시가 아니냐고. 애들 잘 먹는 거 보면 내가 행복하지 뭐요. 아휴 그래요. 당신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한 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어지간히 어렵게 일하고니 혼자서. 같이 오지 왜 혼자요. 승호 씨의 어머니 김기숙 씨는 여장부. 나무가 엄청 많이 우거졌었어요. 우거졌었는데 내가 시집 와갖고 우리 큰애 한 5, 6개월 배 됐나? 배가 요만히 갖고 우리 두뇌가 다 겨운끌 꾸면서 여기 다 개가놓은 거예요. 둘이서. 그 넓은 데를 24,000평 둘이가. 대단하지? 이거 뭐 그렇게 하라면 못해.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저 쫄록쫄록하네. 이거 왜 그래? 뒤에 게. 뿔 큰 놈. 한눈에 봐도 걸음걸이가 성취하는 수컷 염소가 눈에 띈다. 좀 내려가 봐 더. 모르면 돼. 새를 어떻게 모를게요? 아무리 저기도 그렇지. 자 이제 모르면. 저거 뭐 붙잡기도 어렵겠네. 이제 모르면 가. 네가 먼저 저쪽으로 가. 야, 저 뛰어. 저쪽에. 저쪽 앞으로 뛰어야지. 얼른 가. 가. 쪽으로 밑으로 안 빠지게. 나무하고 나무 사이 밑으로 가. 아니야 거기 가라고. 아빠 가라. 나 본다고 여기서. 뛰는 게 시원찮다고 해도 사람이 4발 달린 짐승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한 일. 이럴 땐 칸막이가 있는 축사로 흑염소 무리를 한꺼번에 모으는 게 상책이다. 빨리. 다행히 흑염소 무리를 축사로 모으는데 성공했다. 나와 끌고 나와. 세트비 없어. 몸집은 작아도 흑염소 뿔에 사람이 받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발목이 좀 무릎이 좀 안 좋구나. 무릎에 염증이 생겼을지 모른다. 먼저 항생제를 놓으려는데
자꾸서요. 자꾸서 자리를 그냥 누르면 놓아지나. 아프지 말고 잘 괜찮아니? 이제 주사 놨어 괜찮아. 응. 근데 너 이제 나가 이제.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만. 아이고 됐어. 이하다냐 이하다. 흑염소 무리에 섞여 축사로 온 양도 이 김에 손을 봐주기로 했다. 이번에도 힘 좋은 아들 승호 씨가 나섰다.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이쁘게 깎아줄게. 장마가 몰아치기 전에 양의 털을 깎아준다. 더운데 시원하지 너? 비에 털이 젖으면 몸이 무거워져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더워서 너 털 좀 깎아줘야 시원해요. 그지? 염돌이 양도랑 그래 아이고 언님 끝났어요. 끝났어. 이발 끝났어요. 이발. 방귀나고 누가요? 예? 양방구 양구 시원하다고. 그거 뭐 양방구라고 그래. 시원하다. 얘도 방귀 껴요. 닦아가서 시원하다고. 깎아서 놔봐 이제 그래 놔둬 그냥 놔. 아 좋아 죽겠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 땀 많이 흘렸네. 엄마는 우리 아들 있어서 든든하니 좋아. I love you 사랑해. 그럼 나는 응? 아 당신도 좋아하지. 뭐 현찰의 소리 있었네. 아유 뭔 소리요. 아이고 아들 맞고 고생하는 사람 없어? 이거 봐 이 넓은데 혼자 다 관리할래지. 난 할 거 많이요. 참나 난 맨날 거저 먹는 줄 아는데요. 거저 먹는 게 아니지. 하죠. 또 삐졌어. 나 좋아서 하는 일이지 상관없어. 이렇게 오전 농장일이 무사히 끝났다. 차로 5분만 이동하면 재용 씨의 전골 식당과 집이 있다. 자 엎드려 뻗쳐. 더운데 두 분이나 전화가자. 그래요? 동물들과 씨름 아닌 씨름을 했으니 온몸이 더울 터. 어디야? 이럴 때 지하수 등목만큼 좋은 피서가 없다. 시원하지? 시원해요. 야 이게 한참 욕봐야 너. 예? 그만요. 아 조금만 더요. 그만요. 그만요 이제 그만. 야 이제 남자가 있어서 한다고. 겨울에도 빨리 붙이고 저 무수비 들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뭘. 여기 이거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아버지가 만드신 게 많아요. 손님들의 식사 공간인 비닐하우스 지붕엔 지하수가 떨어진다. 자 들어가는지 들어보시오. 아주 그냥 계속 비 오잖아. 이번 사람들이 안에 있다가 지금 비 오는 비다 그래요. 바깥에. 지하수가 원래 12도 13도 아닙니까? 그 온도를 활용해서 이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활용한 에어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과 색다르게 만들 것이 없을까? 동리의 궁리를 거듭하는 게 재용 씨의 취미다. 한편 재용 씨의 아내 기숙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음식 솜씨를 뽐내는 중이다. 시험터이라. 아이 속 또 하나 들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치고 이게 엄나무라고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백숙을 해 먹는 거지. 그러면 이건 보양식이요. 얼른 와 혜지야. 얼른 와. 반찬 좀 넣는 거 도와줘. 예. 저 반찬 넣고 해. 고다. 너 먹으라고 엄마가 지금 백숙 삶았잖여. 그래서 백숙 맛있게 먹자니 식구들끼리. 예. 아유 입맛 그동안 입맛하냐고 제대로 먹지도 무리 갖고. 1년 전 아들과 결혼해 예쁜 아기까지 품은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귀한 며느리다. 태명이 뭐예요, 애기? 열매예요. 열매예요, 열매? 네. 이제 5개월 좀 넘었어요. 고생하셨어요, 많이. 아,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변기 붙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어려웠겠어. 이렇게 생겼다. 임신 중반에도 입덧하는 며느리를 보니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닌가 싶어 미안해진다. 도시 사람이 시골로 시집 와서 딱 하자뇨. 어머니도 생각하셨는데요, 뭐. 아유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로 시집 왔으면 게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더라니까 가든 여자 입장에서.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뭐가 먹고 싶다고 얘기 엄마가 다 해줄 테니 얼른 먹어. 우리 애기 많이 먹어. 네, 너는 혼자 먹는 게 아니야. 둘이 먹는 거지. 그럼. 넌 배를 먹어야 해요. 장아찌랑도 같이 먹어봐 있어. 능이버섯도 많이 먹어. 능이버섯. 살뜰하게 며느리를 챙기는 아들을 보니 살짝 투정이 나는 기숙 씨. 챙겨주라고 나 좀. 뭘 챙겨 알아보고 이렇게. 저거 봐. 아이고 참 이거 챙겨. 뭐지 멋대가 저렇게 없다니까. 하기야 이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걸 뭘 바랄 걸 뭘 바랴. 옛날에 부부 하면서 가정에 충실하면 사회에 좀 인기가 없어. 근데 사회에 인기 많으면 가정에 인기 없고 꼭 정부에 반비례 했고. 그렇다는 얘기요 그냥. 그 얘기 나 99번 들었어. 꼴리게 생겼으면 그 얘기를 꼭 저렇게 한다. 뭐든 말은 청산유수인 재용 씨. 남편의 넉살 좋은 성격 덕에 오늘도 웃음소리가 퍼진다. 그날 오후 재용 씨 부자가 목조 재배지를 찾았다. 푸시요. 피. 사료용 피. 이거는 다 비를 피면 안 돼요. 이. 골고루 1%씩 다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가해! 이 가해부터 살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가운데부터 풀씨를 뿌려나가는 아들.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 가해부터 뼈갖고 안으로 들어! 가해 간다고. 가해부터 하라고! 몇 년 전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뒤 승호 씨는 본격적으로 농장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찬찬히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아버진 매의 눈초리로 승호 씨를 관찰하며 일거수일투족 간섭을 한다. 야! 야! 가해 뿌리고 나갔잖아. 안 닿았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가야들을 끝 안으로 뿌리라고. 그래야 되지. 넌 확실하면 가야 안 뿌리지는 거라고. 가야 뼈가면 안으로 들어가라고 가야로. 여기 안 닿아. 안 갔어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뿌리고서 안에 들어갈게. 없다. 약시가 얼마 없다고. 가야 한 바퀴 돌으라고. 가운데만 삐고서 남으니까 가야로 와. 기어쪽 이쪽에도. 너 쪄있는 게 항상 그러더라.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알려주는데도 제 고집대로만 하는 아들. 쟤는 그 기계의 힘만 빌려서 가운데서 머리 뭘 다 나간 줄 아는데 그게 안 그래요. 가에서 뼈갖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꾸로 오더라고. 그래도 알려줘도 고집을 피고 안 내. 아이고 참나. 속 시원히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면 좋으련만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어도 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걸 좀 곱게 치야. 그리고 뭐 깊이 치라고 할 거 없어. 빠짐없이 쳐. 알았어. 그 빨펜으로 가에 바짝 붙여줘. 이? 해봐. 트랙터 운전은 꽤 오래 했던 터라 아버지의 말대로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따가운 눈초리가 저절로 느껴진다. 이럴 땐 그저 그러려니 해야 한다. 농촌을 살면서 이제 고부 갈등이 주변에서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자기 자존심만 내서 그냥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게 편해요. 되게 쉬워요. 그냥 얘만 하면 돼. 얘 그냥. 그래요? 목초 재배지 2곳을 정비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장사 시간이다. 아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겨 손님 줄 알았는데. 아버지 뭐 일 시켜가지고 그걸 갖고 다. 시켰겠다 그래도 지금 빨리빨리요. 바쁘니까 애를 손을 못 치요.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했던 승호 씨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을 이어받았다.
흑염소 고기로 만든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데 특유의 냄새가 없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한번 찾아온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 된다. 걔도 결혼이 있잖요. 걔도 결혼이 있으니까 이제 뭔 저희가 조금 잡아지는 내 손이 들어오는 게 좀 미치야지. 저도 사는 재미가 있잖요. 그래서 이제 물려줬지. 안녕하세요. 이쪽 들어가세요. 올라왔어요. 요 고기는 다 익었는데 밥 좀 더 이따 드릴까요? 네. 졸업 당시 홍콩에 있는 호텔의 주방장 제의도 받았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마음껏 요리할 수 있으니 괜찮다. 또 감자를 또 캐서 먹어보자고. 일이 태산인데 재홍신 관심이 없다. 자주 감자세. 자색 감자인데 여기서는 시골선 자주 감자라고 얘기해. 뭐요? 감자 캐왔어. 뭐게? 아궁이 불만 찌면 심심하잖아. 이 감자를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려고. 아들은 고기 발라고 저 애들하고 애쓰는데 아버지는 감자 거먹는다. 감자 캐갖고 왔어? 아니요, 이거 아들 주려고 하는겨. 나 먹으려는 거 아니오. 참나. 그 핑계요. 참나. 큰 놈은 큰 놈대로 싸고 작은 놈대로 싸요. 이렇게. 재홍 씨 머릿속에서 전쟁통인 식당은 잊힌 지 오래. 구운 감자 먹을 생각만 가득하다. 농장 일이 힘드니 이 정도 여유는 괜찮다. 이렇게 해야지. 아따 보실된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맛이요. 산수가 해가면 이 맛으로 하는겨. 농촌은 그래요 원래. 이걸 못지 알아? 없어. 아직 감자가 포실포실하니. 이때 손님 접대로 바쁜 아들을 불러 세우는 재홍 씨. 먹어봐. 맛있네. 이게 너 여기 도시에 그뭐 소속어도 이거 꿈도 못 꾼다 야. 너 참네 이거. 잠깐 이리 와봐. 아. 원래 겁나 맛있단 줄 알아 저 바보. 나 식당 지금 손님 와서 할 거 있어. 갈게. 해 얼른 해. 가서. 내가 먹을 테니까. 한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풍류를 함께 나누자는 것뿐이었는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식구들이 재홍 씨는 야속하다. 그날 저녁 재홍 씨가 아들을 데리고 다시 농장으로 왔다. 해질 무렵 농장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들 승호 씨는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자, 여기다 텐트를 왜 쳐? 기다려봐. 일단 해놓게. 태연하게 텐트를 치는 재용 씨. 오늘 너랑 1박 하자 여기서? 너무 좁지 않아? 아이 둘이 시큰자야 이거. 어떻게 자 여기서 화장실도 없고. 천지가 화장실이요. 한번 자보기나 해봐. 야, 일단 커피 한잔 하자. 응? 이리 와. 져서. 아버지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럴 땐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징조다. 아 좋다. 자 머리 산도 다 보이고 호는이 아주 기가 막히다 아주. 그지? 그 몽골에 가면 꼭 가야만 그 뭐 유목 체험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우리나라에도 뭐 유목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농장에다가 유목 체험장을 해보려고 생각하는겨. 여기도 유목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동물하고 함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요. 아버지 경사 이렇게 심한데 여기서 캠핑장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게? 화장실 그 배수관도 설치해야 되고 이동식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 나는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겨. 이제 자연 속에서 그냥 어쩌다 노지에서 그냥 냅다 침대 하나 가지고서 그냥 소나 밑에 할수 자보기도 하고 이런 좋은 조건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나만 느끼기 너무 아깝다는 얘기요.
이게 나만 느끼갖고 좋은 기운이 없잖아. 여러 사람 함께 느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지? 아버지의 발상은 좋지만 편의시설은 물론 가로등 하나 없는데 동물들이 지천으로 뛰어다니는 캠핑장을 누가 오겠는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가예요. 그래요? 라면 먹고. 아니요, 와이프랑 찾아서. 새벽에 추우니까 그냥 집으로 와 있다가 한번 할게요. 왔으니까 있어. 그래요? 조심히 가라이. 예. 하지만 재영 씨는 생각이 다르다. 부족한 만큼 더 기억에 남는 게 여행이다. 제 아픈 놈 마누라고 한다고 홀랑 가버리고 배신자야. 마음 한쪽이 허전하다. 아들과 하룻밤을 보내며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었는데 이 맛이요. 혼자 두고 간 아들이 야속하지만 원래 캠핑은 홀로 즐기는 것.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 이게. 그래 캠핑 나가는겨. 아들과 얘기를 나눌 자리는 또 만들면 된다. 아우 달도 떴네 저기.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최고지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 조금 불편해도 이런 대자연을 누가 마다할까?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은데요. 뭐 야생이는 이렇지 뭐. 이런 벌레 없을 수 있나 뭐. 한심 자자고 이제. 아이고 좋다. 미지근한 아들의 반응이 걸리지만 동물과 뛰노는 캠핑장은 확실히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 새벽 얼굴을 말갛게 씻은 해가 주변을 붉게 물들인다.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산사나이 재용 씨가 이 장관을 놓칠 리 없다. 아따 색깔 좋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재용 씨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맛보는 그 시간. 승우야 엄마랑 저 연못도 들어가자. 엄마랑 둘이가 뜯자. 아이고 참. 어째 아빠는 그렇다니 맨날. 생전 도와줄 줄은 몰라. 너 저쪽가 배차 뜯더니 엄마는 열무 뜯을게? 알았어. 열무요 어머니? 이게 열무. 열무가 이렇게 컸어. 키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서는 무디우. 이거 열무값이 좀 비싸야지. 넌지시 아버지의 캠핑장 계획을 알리는 승호 씨. 그런데 어머니는 태연하다. 집에 대해서 좀 잔잔한 거 좀 도와주고 하면 좋으련만. 아니요, 소용없어. 아이고 내가 또 그냥 그러다 말겠지 뭘. 그러다 말기는 이날 입대까지 그리는데 뭘 그러다 말겠어. 큰 것만 하려고. 아주 도전적인 것만 하려고 그랬어서 큰일이요. 지금도 지금 70이 가까워지는데도 지금도 뭐라도 또 오고 싶어서 저 야단하고 귀신이 맨날 연구만 하셨어. 연구. 내가 다 맨날 도와주잖아. 아이고 너도 바쁜데 맨날 너 엄마는 미안스럽지. 아들을 가까이 두고픈 욕심에 꿈까지 포기시켰는데 일을 만들어 짐을 지우는 남편을 어찌해야 할까. 기숙 씨의 특강이 시작됐다. 고춧가루를 한 이만큼 정도 버무려 가면서 넣게. 마늘을 요 양에 비해서 이만큼. 수고 한 주먹. 정확한 분량을 알려줘야지. 이만큼 아니야. 요만큼만 들어가면 너 어떻게 대충. 알아? 양이 딱 들어가면 그만큼 맞아. 엄마는 딱 맞아. 너한테 그렇게 있어. 정확한 거 돼지파. 넣고 그냥 이만큼만 넣으면 돼.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손저울 계량법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살살 막 내두르지 말고. 타박이 계속돼도 웃어야지 어쩌겠는가. 스마일을 항상. 그래서 더 혼내고 싶어도 혼낼 수가 없어. 내 배 아파 난 새끼라도 속내를 잘 모르겠다니까.
지금까지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밝힌 건 몇 번이나 될까? 캠핑장 계획을 들었을 때도 할 말을 꾹 삼켰을 게 뻔하다. 야, 지금 너 가니? 네. 그래요. 지금 조수 먹으니 항상이 잘 댕겨와라니. 예. 친정집에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며칠 쉬었다 온다고. 암치도 여기는 덜 저겨니까 암치도 저 시자가 붙었잖여. 어렵지. 잘 갔다 와. 승호 씨의 배웅은 오래도록 계속됐다. 점심 장사 준비를 마치고 가족 모두 개복숭아 밭으로 출동했다. 엄청 컸네. 각자 하나씩 들고 따. 야, 그래도 잡아당겨 봐. 식당에서 쓸 효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비상사태. 승호 씨가 농장 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지낸 탓이다. 아들, 맨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게 아니오.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너도 와서 네 아이프하고 와서 이렇게 개복숭아 따고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요. 농사지려고 내려온 게 아니여. 커피숍도 이쁘게 만들고 카페도 이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지. 근데 너 혼자서 그거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 농촌은 농업이 기본이거든. 이제 기본을 조금씩은 하긴 해야지. 억지로 뭐 같은 거 시키지 마. 지가 알아서 하게. 그것도 스트레스야. 농사 짓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지가 개척해서 천천히 하게 그냥 냅둬. 일을 도와줄 사람이 늘어나면 아버지의 바람대로 농장을 키울 방법은 물론 새로운 시도도 이리저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승호 씨는 그럴 마음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식당도 하고 농사도 같이 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돈 좀 덜 벌더라도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승호 씨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볕이 쨍하게 내리쬐는 한낮. 자, 우리 좀 쉬자고. 그래. 정오쯤부터 시작되는 불볕 더위는 달리 생각하면 한 걸음 쉬어가는 쉼표 같은 것이다. 아이고, 수박 잘 익었네. 가시 굉장히 얇다잉. 달콤한 과일로 기분 좋아진 이때가 기회다. 우리 승우가 힘들겠어. 나도 도와주지만은 당신이 없어 많이. 말도 참 이쁘게 좀 하고 벗도 봐주고 자꾸 힘을 불어 넣어주란 얘기요. 하고 싶겠거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개발해서 걔한테 뭔가 희망을 주려고. 개발만 자꾸 있었지 말고 개발한 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발전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많은 병아리 갖다 다 폐사시킨 거 기억 안 나? 나 그 생각하는 건. 그게 아유 쫄딱 망했지 그때. 사료값이니 닭값이니 다 팔았어. 몇만 수를 갖다. 다 팔았어, 그냥. 아유 다 해놨어 내가. 결혼 당시 남편은 빈털털이었다. 아이고 우리 옛날 집이네. 아이고 이 생각도 없어. 하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 분가해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러고 살았어. 비닐하우스에 신접 살림을 차리고 계숙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림을 꾸렸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디 도망가려고 했었어. 이 아저씨, 우리 아저씨가 어디 저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어디 사람 아무데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몰래 도망가자고. 그러자고까지 있었다니까. 집에 더덕더덕 딱지는 붙어 있지 어찌겨. 그 어쩌고저쩌고 그냥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라지고 버텨지더라고. 고생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억수로 심해했어요. 지금이나 하니까 그런 말 이가면 지금 이거 쳐다보고 앉았네. 아이고 참. 아내의 말에 그 시절이 떠오르는 재용 씨. 청년 시절엔 몸을 바지런히 놀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뒤로 재용 씨는 가족을 위해 도전을 거듭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리 와, 가자. 진흙물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잭슨, 시원해? 오늘도 초록이 가득한 농장엔 평화로움이 가득하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 가세요? 소 찾으러. 왜요? 소가 없어 안 보여. 근데 어디 갔지요? 소가 여기 없는데? 아니야. 희한한 일이다. 여기 없어 안에. 소 없어 지금. 소 찾으러 가자고. 얼른. 어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없어. 너 소 없어진 거 몰랐냐? 바쁘니까 뭐 몰랐지, 나도. 몰라? 잘 봐야지. 희한하다. 애들이 어디로 나온겨? 급히 차를 몰고 농장 주변을 살펴보는데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게 없어진 게. 혹시 소 봤어? 소? 소? 젖소? 어디 갔지? 희한하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송아지를 얘들 다 무슨 그줄 알았어요. 다 떼놨는데 일로 안 왔지. 젖소들. 그지? 타. 아직. 어디 갈까? 안 보여 어디 갔나? 그럼 산속 어디 가야 거기 뒤에 한쪽 어디 있나 봐. 축사 뒷개로 가봐. 아, 어디 갔나, 이게. 이제 남은 건 산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뿐. 뜀박질이 빨라진다. 소가, 그 뭐, 멀리 안 가는데. 애들이 저 밑에 동네에 가가지고 농작물 다 헤쳐놓고 해줄까봐. 그럼 그거 다 저희가 보상해줘야 돼가지고 얼른 찾아야 돼요, 얘들. 재용 씨도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 일로 왔어 일로. 화자고 있잖아 소 화자고. 여기. 일로 갔어 일로. 아이고 이 새끼야. 아니 이 길을 어떻게 와. 나도 안 다녀본 길인데. 그동안 탈출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동물의 흔적을 쫓는 기술은 땀 흘리며 얻어낸 재용 씨의 값진 노하우다. 하하다 대단하다. 찾았네. 찾았어 소 저기 있어. 아이고 이 쌍놈의 새끼들. 아주 사람 잡네. 웃음을 찾은 재용 씨. 아무 걱정 없는 애들 아니오. 철부지 사춘기 같은 녀석들이다. 여기가 축사요. 이제 모르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길이 있어 올라가는 길. 다행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소들을 찾아냈지만 다음에도 이런다는 보장은 없다.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이시오. 아주 욕봤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항상 사고가 터지고 그때마다 승호 씨는 진을 뺀다. 이제 슬슬 힘이 붙인다. 소 틀리고 염소 틀리고 돼지 틀리고 닭 틀리고 따로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들어요. 이제 한 가지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썽을 피워서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마리수를 좀 그만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노하우를 배워 적용하라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은 농장의 규모를 줄이는 것. 하지만 오늘도 승호 씨는 하고픈 말을 삼킨다. 다음 날 아침. 축사 청소가 한창이다. 형우야 저쪽도 한번 밀어봐 저쪽도. 오라 뒤로 서.
기계의 힘을 빌린다곤 하지만 구석구석 모퉁이는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쵸? 무덤은 저리 가. 알았어. 난 그럼 서 있을게. 당신 나와요. 얘기한 거리. 마늘 아낄 맛이 있어야지. 모자만 살아있다. 산을 개간할 때도 남편은 듬직했다. 혼자는 무디요. 그렇다고 사람 살아서 인건비 주다 판나. 돈이 어딨어, 인건비 줄 돈이. 근데 둘이가 맨날 밥만 먹으면 이러는 거지. 뭐, 됐지 뭐. 다 됐어. 응. 이어 동물들을 살피러 나서는 게 앉아봐. 아유, 앉자. 아유, 앉아. 아이고, 목 씹은 입맛대로 그냥 골라서 먹고 와 있는 게요, 얘들은. 아버진 할 말이 있으면 딴 얘기부터 한다. 한우는 50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쟤들은 분유뛰기가 한 40만 원 좀 넘으면 다 한 300kg, 뭐 350kg 되면 이제 도축해서 그 고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요. 저 맛있간? 예? 맛있간? 당연히 맛있지. 먹어봤간? 안 먹어봤잖아. 안 먹어봤어도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거요. 사람들이 안 하면 안 하는 이유 있지 않을까? 내 새로운 걸 개발해서 그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의 길을 자꾸 도전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넘도 앞서가는 것보다 안정적이게 가는 게 좋은데. 그럼 뒤따라가야지. 뒤따라가야 한다고. 1인자가 안 돼. 2인자뿐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어린 젖소를 도축해 육으로 판매한다니. 맛이 좋다는 보장이 없고 고기 생산량도 가늠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이다. 어느 날 그 아침에 그 방송을 보니까 어떤 100살 먹은 노인 양반이 지금 나이가 먹었어도 자기도 100살 먹었어도 자꾸 뭐를 도전한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듣고서 정신이 벌쩍 나더라고. 내가 앞으로 한 40년 남았는데 키워도 한참 키우지. 그게 아직 멀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뭐 늦지 않지. 아직도 살 날이 많다. 그날 저녁 시내에 나갔다 돌아온 재용 씨의 손이 무겁다. 엄마, 에? 처제하고 처형을 불렀으니까 예. 상 잘 봐. 아니 뭘 그렇게 사갖고 또 이 사람 다 아이고, 불러대. 이거 혼자 먹으면 맛있간 여럿이 함께 나눠 먹어야지. 이게 쇠고기 아니야? 쇠고기지. 쇠고기요. 뭐 특별하다고 저 처자들로 저까지 다 불러 언니까지. 대꾸도 없이 바비큐장으로 향하는 재용 씨. 이게 사실은 유구요. 전혀 몰랐지들. 그래. 안녕하세요, 양모님. 채영이랑. 재용 씨의 아군 처가 식구들도 도착했다. 형부 뭐한 고기 사오셨까? 참 기가 막힌 국이요. 이거야?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기의 정체를 감추고 맛으로 평가받을 생각이다. 대다수가 좋은 평을 내놓으면 아들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맛있겠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소금 찍었어? 소금 있어. 맛있어. 맛있어? 향이 어때요? 연하고 다 부드러워요. 야, 부드럽다고요? 기숙 씨 뭔가 꿍꿍이가 있다 싶은데 유구를 반만 키는 거요. 다 키우는 게 아니고 반만 키워서 그 고기를 도축해서 그 소를 도축해서 고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요. 그럼 이게 그게 유구랑 바로 뭐요? 이건 일반 유구인데 이거보다 맛이 훨씬 더 연하고 맛있겠지. 이게 유구요? 예. 형부가 그러면 젖소를 이거 키운다고? 그건 이거 키운다고 했다가 언니랑 송우랑은 반대예요. 왜? 뭐 또 이상한 거 또 하느냐고.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맛도 괜찮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영원하고. 태영이 최고요. 고기 좀 더 드셔. 이? 활짝 웃는 남편과는 반대로 아들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젖소를 더 늘리면 뒷일은 당연히 아들 승호 씨의 몫이 될 터. 일을 버리기 전에 말려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재용 씨가 차를 몰고 미리 전화해둔 지인의 축산 농가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이후로 마음을 확고히 다진 재용 씨. 가족과 상의해봤자 말리기만 할 테니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놈하고 체형도 빠듯하고 턱도 있고 잘 쳤네. 튼실한 송아지 3마리를 골랐다. 옳지 가. 옳지. 도전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 순간 180만 원. 이 36개면 180만 원이요. 고맙고 잘 킬게요. 온몸이 짜릿하다. 기분 좋으신가요? 아 좋지요. 아 그럼 최고요. 이런 재미 가는겨. 별거 아니고. 농장에 도착하면 할 일이 많다. 재용 씨의 동물농장에 무사히 새로운 식구들이 도착했다. 그때 그래 또 손을 사갖고 왔구만. 나는 불러. 아 이게 또 뭐야? 아이고 꼭 일을 또 저질렀구만 또. 아이고 내가 살 수가 없어 진짜. 네 말에 뭐를 해요? 그래도 또 몇 마리 더 사서 몇 마리 더 키워야지 어떡하냐고. 당신 좀 이해 좀 해요. 아이고 짜증날라 그래 진짜. 옳지. 아이고. 어차피 왔으니까 송아지 물어봐줘. 아 무디요? 뭐라? 아이. 아 무디요? 너네도 와 좀 도와줘. 아 나는 무디요. 해봐. 물어봐. 하달.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재빨리 아버지가 일을 벌일 줄은 몰랐다. 아이고 이뻐. 잘 살아라. 야지. 뒤지고 나서도 갖다 놓으라고. 이게 이제 잘 커요. 일은 아들에게 전부 맡긴 채 희희낙낙하는 남편을 보니 부하가 솟는 기숙 씨. 여보 일로 좀 와봐 얘기 좀 하게. 뭐 또 얘기요? 아니 일을 왜 이렇게 벌려 쌓는겨? 아니, 좀 알려줄게. 내가 얘기 그만큼 했잖아. 이? 소세 마리 갖고 뭘 한다고 그러냐고. 당신 재미 삼아서 자꾸 갖다 놓은 것 같아. 재미 아니여. 새로운 시스템을 가고 있는 그건 거요. 당신 생각이라고요. 얘가 이제 다 관리하고 다 할 거 아니오. 아이 그것도 않고 이제 살아가나. 얘 장사를 하면 얼마나 바빠. 몸 12개라도 모자를 파녀. 고생할 아들이 눈에 선하다. 단단히 못 박아야 한다. 당신 이제 알아서 해 이제. 얘도 식당이 바빠서 일 못 도와주니까 우린 이제 알아서 갈 테니까 알아서 해. 우린 못 도와줘. 얼른 와 아들 가게. 집에 가자 얼른. 아이고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일만 벌려 쌓는겨? 답답한 건 재용 씨도 마찬가지다.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흐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점심 장사 준비가 늦었다. 점수를 냉장 숙성한 다음에요. 이렇게 삶는 거예요. 곱씹어 보면 아버지가 벌이는 일은 모두 가족이 배골치 않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이번에 벌인 일은 가장이 될 승호 씨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문제는 승호 씨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 아드님의 삶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그냥 큰 돈 안 벌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이게 큰 돈이라든지 큰 위치에 있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이 생기면 더 좋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냥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요. 그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잘 안정돼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나누는 삶이 승호 씨가 원하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형의 식당을 찾았다. 저희 형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식당에서 쓸 밑반찬을 주겠다는 핑계지만 사실 형은 승호 씨가 속마음을 풀어내는 유일한 사람이다. 장사는 잘 돼요? 장사? 어.
그래 뭐 아버지랑 어머니 다 건강하시지? 다 잘 있고 건강하고 그냥 요새는 다만 이제 별일 좀 있는 게 아버지가 소를 더듬디야. 또 키워? 그 유구 있잖아, 젖소.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니까 육으로, 그러니까 고기 소로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어머니랑 상의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한테 뭐라 해야지. 아버지는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좀 하는 게 아닌가. 바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서 문제예요. 아빠 성질에 이거 못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벌써 속이 뻥 뚫린 기분이다. 아버지 스타일 잘 알잖아. 한번 하려고 결심했던 건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성격대로 계속 일을 추진해 왔으니까 지금의 손농은 있는 거고 손농은 있기까지 우리 얼마나 막 빠듯빠듯이 살았냐. 그래도 네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형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네가 고생이 많다. 아빠 또 딴 얘기 하시걸라 우리한테도 얘기해요. 우리도 전화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일단은. 그래, 일단은 혼자 뭐 꽁하지 가- 말고 혼자 얘기해. 썩지 말고 우리도 뭐 그런 거는 최대한 도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승호 씨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 다음 날 재용 씨가 새 식구들을 살피러 나왔다. 아가들 왜 그래? 이름 나야. 병이 안 나. 자. 가자. 아이고, 저지랄이. 야야, 아이고. 에이, 짱. 가만히 있어. 아들이 있으면 금방 끝났을 일.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부르지도 못하고 혼자 씨름을 한다. 됐어. 아이고. 이번도 됐다. 아이고. 아들내미 있으면 좀 편한데 이거 없으니까 어렵구먼 그려. 여기 가만히 있질 않아 애들이. 이제 농장 일을 배우는 철부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들의 자리가 꽤 큰 모양이다. 그래서 뭐야 그 청순하게 그러고 앉아있대? 아들 지금 일하는 거 보고 있잖아. 승우? 네. 제가 맨날 웃잖아. 웃는 게 속으로 웃는 거 웃는 게 아니야. 겉으로 웃는 것도 아니고. 아유 웃어야 편하겠다 싶어서 자꾸 웃는 것 같아. 제가 그런 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케 좀 조금 놔두자고 이제. 집 마누라하고 저 여기도 댕기고 외식도 댕기고 그래야 하는데 한 번 그렇게 허지들 묻었잖아.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얼마나 딱혀. 아내의 말에 생각이 많아진다. 동호야, 이리 올라와. 이제 좀 쉬어. 애썼어. 아이고 고생했네 더운데. 이리 와. 응. 아빠하고 잘 얘기 좀 해봐. 알았지? 응. 가자. 이리 와. 이제 부자가 속마음을 터놓을 시간이다. 내가 너한테 상의 없이 한 거 좀 미안하다. 그건 사실 뭐 같이 일을 하면서 꼭 상의를 해야 하는데 좀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너무 너한테 그 1인자한 걸 너무 강요한 것 같아. 꼭 1인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요? 네가 행복해야 해요. 그지? 네가 행복해야지 아빠도 행복한 거라. 네가 불행하면 절대 안 돼. 그지? 승호 씨도 마음을 연다. 내가 관리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산 요거를 다 개간하고 다 여기다 푸시 뿌려가지고 나무 뿌리도 다 캐고 했던 거 그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여기 관리하면서 요새 계속 다 그런 걸 느껴져. 고마워.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거를 네가 잘 물려받아서 계속 발전시켜서 더 좋은 농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엄마 아빠한테 최고 효도라는 길이요. 그 최고요. 그지? 그래요. 그래요. 열심히 하자니? 그래야. 네 커도 이러고 애기요. 그냥. 나 저기서 애 아버지요. 그 저기 그렇다니. 내가 이제 할아버지 됐네. 그럼 아이고 골치 아프다.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금방 나와 이제. 잘 있구만. 아이고 볼리도 잘 대화 있어? 화이팅을 의미해서 손 한번 모아봐. 자, 자. 아빠 제비해. 자, 자,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자고.
이제 재용 씨와 승호 씨는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며칠 뒤 동물들의 특식을 찾아 산을 찾았다. 뭐 맨날 맞는 공기가 뭘? 아니요, 이렇게 아침 다전에 이 시간에 한 9시, 10시쯤에 공기는 일반 공기하고는 달라. 이 공기 최고지 뭐 최고. 난 똑같은데? 이 목젖이 보여요. 일어나 빨리. 너도 한번 해보자. 그렇지. 넉살 좋은 아버지의 웃음 덕에 오늘도 승호 씨는 힘이 난다.